네, 2025년 4월 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빅뉴스는 미국의 상호 관세 때문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세계 경제였습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관세 폭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한테는 25%를 가했는데 중국한테는 84%를 먹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10%를 먹였다가 또 10%를 먹였어요. 그거는 이제 중국이 마약의 일종인 펜티날인가 그거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 했다가 이번에 84%, 도합 104%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렸습니다. 일본 25%, 대만 32% 굉장합니다. 그럼 보도에 나온 대로 다 아실 거고요. 당연히 미국 경제 출렁이죠. 한국 증시도 출렁거리고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입니다. 근데 중국이 여기에 맞대응을 하고 있어요. 중국을 잡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한 게 거의 틀림없는데 지금 중국은 104%, 앞선 있었던 트럼프 취임 직후에 바로 있었던 20%를 빼면 84%를 올렸는데 지금 중국은 자기들도 똑같이 84%로 대미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수기업 6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하고 또 미국의 포토닉스, 노보텍 같은 기업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용도로 물자 수출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몇 개에 대해서는 거래를 상당히 통제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지지 않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미중 간의 무역 패권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거는 이렇게 중국이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은 토탈 104%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은 84%, 20%가 부족하죠. 그거를 부과하면서 맞대응 한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로 미국은 이렇게 관세를 중국에 때린 거에 대해서 그냥 밀어붙이는데 중국은 미국에 맞대응하면서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세계무역기구에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WTO 회원국 중 하나인 중국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막아달라. 이러한 이제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맞대응한다고 하면서 WTO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부터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참 어이없이 파면되면서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거의 무혈 입성으로 대통령이 될 것이고, 후보가 될 것이고, 국힘당에서는 오세훈,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가 경쟁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맞붙어서 누군가가 나와갖고 이재명하고 붙으면은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은 무조건 당선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세계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있었는데 이 WTO 체제를 깨버리고 있는 게 트럼프예요. 세계 안보 지도도 깨면서 동시에 세계 무역 지도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한 80여 개국에 때렸나요? 모든 나라한테 10%를 때리면서 이제는 관세를 다 살렸으니까 세계 무역기구를 토대로 했던 자유무역은 무너진 거죠. WTO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세계적인 큰 시스템이 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UN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UN 안에 UN 말고도 이제 세계 무역기구도 있고 원자력위원회 IAEA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적인 레짐이 깨졌기 때문에 어디로 세상이 어떻게 갈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 앞장서 깨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급변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 씨는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87년에 만든 헌법이 문제가 많아서 입법 독재, 국회 독재가 가능한데 자기 자신도 옛날에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87 체제를 온전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선에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있다는 것. 이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자, 이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자연재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쓰나미가 막 일어난다든지 화산이 터진다든지 별똥별 유성이 마구 떨어져서 전 지구가 초토화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세계는 급변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가장 강한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장 강한 놈이 질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부터 이 질서를 바꿀게. 아니면 2등 국가한테 추격당해서 1등 국가가 무너진다. 그러면 세계 질서가 격변합니다. 지금 미국이 1등 국가인지 아닌지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1등 국가는 맞죠. 근데 2등 국가인 러시아나 또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기면은 이게 세력전이 이론에 의해서 엄청난 세계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도전한다고 보고 중국을 지금 꺾어 누르기 위해서 트럼프가 국제정치를 동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도 엄청난 격변이 옵니다. 이 격변을 읽어내야 되는데 이 격변하고 한국 정치하고 맞아야만 대한민국은 앞으로 생존에 유리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펼치는 걸 보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지난번 그 유엔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한다는 그런 안을 냈을 때 그 안에 반대했던 게 러시아인데 미국도 반대했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안 들어줍니다. 트럼프 정부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젤렌스키를 박살내버렸죠. 지원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미국이 무기대여법으로 제공한 돈 내놔. 돈이 없으니까 너희 나라에서 많이 나는 히토리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재건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를 토대로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히토리를 개발해서 50%를 가져가고 50%는 우크라이나에도 써야 되니까 주고 그렇게 해서 미국은 투자한 돈을 지원한 돈을 가져가고 그리고 미국 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두 싸우던 나라의 가운데를 딱 들어가서 싸우지 못하게 바르는 중립기구 같은 게 돼서 너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를 톡 던졌습니다. 이걸 이제 푸틴이 어떻게 받을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받을지 문제는 두고 봐야 되지만 일단은 던져놨는데 어쨌든 해법은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또 화약고가 어딥니까?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였는데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도발을 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박살을 내버리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집트나 등 제3국으로 다 이주시키고 그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 리비에라로 만들겠다. 미국 자본으로 또 다른 자본으로. 그렇게 되면은 가장 골치 아픈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 갈등이 없어지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립지역이 하나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지역이 아니라 아주 세계적인 휴양지가 되니까 굉장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 문제를 푸는 모습. 그렇게 이제 풀겠다는 걸 보이고. 그리고 지금 그 가자에 있던 하마스를 지원했던 이란. 지금 이란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레바논에 있던 헤즈볼라도 지금 와해됐죠. 그 다음에 시리아 정권도 이번에 무너졌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던. 이란의 마지막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예멘의 후티인데 후티를 지금 미국이 박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후티에도 철수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도. 시리아도에서 물러났고 레바논 물러났고 다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문제를 일으키던 중동에서의 위기를 조성하던 이란을 꼼짝 못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항상 도전했던 게 중국인데 중국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한 4,000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중국은 한 500발밖에 없던 걸 지금 1,000발로 늘리면서 경제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네 경제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지배하는 1대1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과시화하고 위협을 하기 위해서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군사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전체를 자기네 바운더리로 삼겠다. 거기 한국과 일본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만 대응하게 되면은 그 수에 말려드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무역 전쟁을 일으켜버렸어요. 중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려서 중국이 팽창하는 기본 힘인 경제력을 와해시키는 것. 그걸 노리니까 중국이 맞대응을 하는데 맞대응하는 자세가 WTO에 제소하는 등 좀 비리비리하다 이겁니다. 아주 재밌는 거는 트럼프는 1기 정부 때
또 중국을 상대로 위협이라고 보고 무역 제재를 많이 가했었습니다. 그때 중국은 막 똑같이 대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미국한테 졌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특별히 물자 2천억 달러인가 따로 사주고 꼬리를 내렸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일단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올려서 전 세계를 흔드는 거는, 관세 전쟁을 하는 거는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를 흔드는 거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엇이냐? 이거 참, 이 국제정치학 공부하려면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이제 1939년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키죠, 드디어. 폴란드는 영국, 프랑스와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출동을 하는데 싸우지는 않고 진지에서만 버티는,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먹어버린 다음에, 그리고 한동안 영국, 프랑스 지원군과 싸우지 않다가 갑자기 프랑스를 치면서 막 먹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함락될 때쯤 영국의 처칠 총리가 당황해서 41년도죠. 미국에 갑니다. 그때 이미 사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셌어요. 그래서 대서양 헌장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대서양 헌장을 발표해서 영국과 미국이 미영연합군을 만들면서 그 미영연합군이 나중에 소련, 중국 참여하고 프랑스 참여해서 5나라가 됐다가 더 커지고, 그거 연합국이 영어로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거기서 지금 국제기구 유엔이 나온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서양 헌장은 유엔을 만든 기본이 되고, 또 그걸 토대로 지금의 나토가 만드는 기본이 됩니다.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이 패권을 미국에게 넘긴 게 대서양 헌정으로 과시화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1차 대전이 20년 전에 있었잖아요. 1차 대전 때까지는 전 세계는, 그때 영국이 오히려 왕이었어요. 사실은 미국이 더 세다고 그랬는데 둘이 다투지는 않고 영국이 외견상으로 왕이었습니다. 그 영국이 세계를 다 많이 지배했는데 또 프랑스도 지배하고 뭐 각 나라가 다 나갔잖아요. 이때 영국은 자기네 파운드화로 거래를 합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도 거래해야 되고 영국과 독일도 거래해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서로 화폐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금으로 합니다. 금. 그래서 금본위제. 달러는 금모와 같다. 독일 마르크는 금모와 같다 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금값을 기준으로 이제 영국과 독일,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대공황이 39년도인가요?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금본위로 하는 게 무역이 복잡해지니까 이제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독일의 침공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처칠이 41년도에 미국에 가서 루즈벨트하고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는데, 그때 대서양 헌정 중에 제4조가 자유무역을 유지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 전쟁을 하려면은 무역을 해야 돼요. 전쟁 물자가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쏘는 것 다 필요한데 자기네가 다 못하니까 서로 이렇게 무역을 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관세가 높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서양 헌장에 자유무역을 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을 치르는 와중에, 자, 우리 지금 어떻게 할래? 영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기 전인 44년도에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평창 같다 그래야 되나? 어디 용평 같다 그래야 되나? 리조트 많은 데 있죠. 브레튼 우즈가 리조트가 많은 호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영식 중심으로 돼서 44개의 연합국이 모여서, 그때는 5개 나라가 확대돼서 많아집니다. 독일, 일본이 패할 때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를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합의를 하는 게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금 1온스는 달러 얼마로 한다. 그러니까 금으로 환정을 못하니까는 미국 달러가 금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브레튼 우즈 체제에는 연합국 일원으로서 소련, 중국도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45년도에 독일하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나죠. 끝나면서 바로 소련이 미국에 대들면서 냉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국은 이 냉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연합국을 중심으로 유엔을 만들고 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중심으로 세계를 자유무역 국가로 해서 미국도 번창하고 미국이 세계의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은 그대로 가면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토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를 중심으로 세계 무역기구를 만드는데 그때 47년도에 만드는 게 가트라고 하는 가트 체제를 만들어요. 이 가트를, 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건데 여기에 소련과 중국이 못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냉전, 나토하고 가트는 냉전의 산물입니다. 소련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 가트에 한국은 우리도 처음 가입 못하다가 67년도인가 9년도인가 우리는 가입해서 우린 자유무역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김영삼 정권 때 정치 잘못해갖고 IMF 외환 얘기 맞았죠. 그 IMF를 만들고 국제개발은행인가요? IBRD를 만들어서 이렇게 못 사는 나라한테는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 돈을 갖고 경제를 해갖고 세계 무역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IMF, IBRD를 만들어서 브레튼 우주 체제가 가는데 그것이 2차 대전 끝나고 본격화될 때는 가트로 현실화되는데 가트에는 중국과 소련을 참여 안 시키죠. 공산국가를 거의 뺍니다. 그리고 워낙 힘없는 나라는 안 넣어주다가 좀 어느 정도 힘이 생겨야 대한민국도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서 경제를 상당히 일으키려고 하니까 69년도인가 7년도에 가입시켜주죠. 그래서 가트가 쭉 오다가 1991년 냉전이 끝나죠.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이끌었던 나토에 대항하는 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인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있던 나라들이 러시아를 제외하고 전부 다가 나토의 회원국이 돼버리고 소련을 구성했던 15개 나라 중에서 3개의 나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나토에 가입하죠. 그때부터 미국은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가장 강력한 2인자 무너졌으니까 전 세계를 자기가 무역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 가트를 없애고 WTO 세계 무역기구를 만듭니다. 무역이 잘 되면 안 싸우잖아요. 근데 무역이 잘 되면 또 싸우기도 합니다, 사실. 소송 분쟁이 생겨요. 그 WTO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이 같이 번창하자라고 하는데 이때 2000년에 누굴 가입시켜주는가 하면은 중국을 가입시켜줘요. 중국은 공산국가인데 미국이 그때까지 대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산국가를 소련을 지원해야 되는데 소련도 지원하지 않고 중립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미국이 2001년에 가입시켜주면서 중국 경제가 확 크게 되는 거죠. 중국 경제가 확 크니까 지금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트가 끝나고 WTO가 있는데 WTO에서는 쉽게 말하면 프리 트레이드 조약, FTA. 우리 한미 간에 한중 간에 매여서 관세 없이 무역하자 그랬는데 그 혜택을 많이 본 중국이 미국한테 대들고 우리나라한테도 많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 하니까 미국이 중국을 흔들기 위해서 WTO 시스템을 체제를 바꾸고 이제 옛날 보호무역처럼 관세 장벽을 때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을 다루는 트럼프의 전략인 거죠.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만을 위협하면서 그럼 미국이 거기에 말려들어서 군사적으로만 대응하는 사이에 계속 경제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굴복시켜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너의 힘의 본질인 무역을 때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러우 전쟁은 우크라이나에다가 히토리를 미국이 갖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면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이슬란드를 미국이 통제하거나 사서 아이슬란드를 쥐고 있으면 딱 목줄을 줄 수 있죠. 러시아는 그걸로 상대하고 그 다음에 이란은 아까 말한 대로 가자 지구는 어떻게 풀고 시리아는 이미 친이란 세력이 붕괴됐고 레바논에 있던 헤즈볼라도 친이란 세력 붕괴됐고 마지막 남은 예멘의 후티 세력은 착살내고 있고 이란은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있고 중국은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거에 대응하는 척하면서 무역으로 때려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도로 가져가겠다 하면서 중국의 팽창정처럼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질서를 이렇게 바꾼 사람은 미국 대통령 2차 대전 이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미국의 달러 가격을 금 가격에 고정시켜 놨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많은 돈을 쓰니까 닉슨 때 이제 금에다가 고정된 달러 가치를 깨버리죠. 뭐 그렇게도 그때도 깜짝 놀래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 이상으로 지금 트럼프는 뒤흔들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확 바꾸는 거예요. 아주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있다 이거죠. 사업가 출신이고 이미 1, 2기 정부 때 해봤고 그때 중국이 꼼짝 못하고 말 들었으니까
아까 이제 2001년에 중국은 WTO 가입했는데 소련에서 나온 러시아는요 2011년인가에 WTO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WTO를 지금 무력화시키면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면 러시아가 좋아할 것 같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호 관세를 때리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경제력이 약하니까 거기도 흔들 겁니다. 러시아, 중국 딱 이제 미국과의 격차를 확 벌이면서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인데 그럼 우리도 대한민국도 지금 크게 변해야 돼요. 무역에서부터 뭐 다 변해야 돼요. 근데 지금 유력한 대통령인 후보인 이재명은 87 체제를 그대로 가겠다는 거. 아무것도 안 바꾸고 나만 대통령 되자 이겁니다. 근데 그는 기본적으로 자범이에요. 그의 마누라는 다음 주에 선거법 위반 그 법화 갖고 국회의원 마누라를 밥 사준 거 그거 2심 재판 받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 명이 나왔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도록 우리가 눈뜨고 있을 겁니까? 물론 보수에서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좋은데 그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못 바꾸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와야 되는 거 보면서 야 못하는구나.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국제 질서를 바꾸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거기에 바꾸겠다고 하는 세력은 있는데 그건 능력이 약하고 능력이 센 세력은 못 바꾸고 북한하고 짝짝꿍이 되겠다는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이 직접 상대하면서 무역으로 압박을 강하지만 북한은 한국이 네가 알아서 알아요. 충분히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미국의 해구산 때문에 한국이 버티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이북하고 내통하면서 거래하면서 뭐 한다 그러면 작사를 낼 겁니다. 문재인처럼 하게 돼요. 하여간 국제정치랑 같이 가는 게 대한민국 정치여야 되는데 반대로 갈 조짐이 매우 크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긴 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